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시작창에 있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과 다양한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윈도우 바탕화면 상태에서 시작키를 누른 후 하단에 W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 다양한 윈도우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 도구를 확인하겠습니다. 관리 도구를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컴퓨터 시스템 관련한 관리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은 드라이브 조각 모음.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런 창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 밑에 예약 드라이브나 이런 다양한 드라이브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하단에 보시면은 분석 혹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 모음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파일을 지웠을 때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닌 데이터가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음으로써 드라이브의 공간도 만들어주고 혹은 버벅임 이런 것을 방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드라이브에 대한 조각 모음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설정 변경을 통해서 예약 실행, 그리고 뭐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3번 연속 누락된 경우에는 어떤 드라이브를 우선시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조각 모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하단에 보면은 컴퓨터 관리. 컴퓨터 관리는 저번에 들어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디펜더. 윈도우 디펜더에서는 방화벽 설정에 관련한 것들을 하나씩 눌러서 여기 방화벽이 상태, 그리고 설정 상태, 로깅 상태 등을 대해서 방화벽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윈도우 보안입니다. 보안 창에는 현재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와 현재 보호가 부족한 상태 등을 나타내주며, 왼쪽에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그다음에 계정, 방화벽, 그리고 인터넷 혹은 장치, 이러한 것에 대한 각종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것은 보조 프로그램. 자, 보조 프로그램은 이제 윈도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첫 번째는 익스플로러. 말 그대로 인터넷 창화면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매스 인풋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우스를 통해서 글을 입력하는데, 이것은 이제 태블릿을 연결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수학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린트 3D. 3D 인쇄를 사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 3D 인쇄가 필요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작업을 한 것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처음 실행하게 되시면은 설정을 하는 게 나오는데, 사용자 지정, 본인이 직접 지정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설정을 그대로 해주는 권장 설정이 있습니다. 권장 설정을 통해서 맞춤을 하게 되면 잠깐의 업데이트 이후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뜨게 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에서는 음악, 앨범, 그 다음에 비디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불러와서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뭐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장 하드, USB 등에 보관하고 있는 음악과 동영상을 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CD에다가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성, 스트림, 재생 목록 만들기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한번 직접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시켜서 영상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 팩스 및 스캔입니다. 팩스 및 스캔은 이제 우리가 현재 팩스나 스캐너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쓰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문서나 이런 거를 복사하거나 보낼 때 여기서 설정을 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팩스, 새 스캔, 혹은 미리 보기, 그리고 보낼 때 회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기. 받은 것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임시 보관함, 보낼 예정, 그 다음에 보냈던 것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보조 프로그램에서 그림판입니다. 그림판은 이제 간단한 그림이나 이런 거에 간단한 수정 혹은 이제 원하는 것들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불러 보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바탕화면에 본인이 다운받았던 저장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자,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일정 공간을 누르고 사진을 키우실 수도 있고, 혹은 이걸 통해서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조금 키우고 이 주변의 배경들을 조금 잘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누르고 이렇게 원하는 범위까지만 드래그한 후에 자르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주변의 배경을 자르고 내가 원하는 사진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조정. 크기 조정은 이제 백분율과 픽셀, 그리고 기울이기도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크기 조정, 그리고 백분율, 픽셀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 유지는 이제 현재 사진이 가로가 1, 세로가 2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숫자를 바꾸더라도 가로랑 세로가 똑같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로와 세로를 따르게 하고 싶으면은 이 체크를 해제한 후에 가로를 100, 세로를 50 이렇게 따로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은 오른쪽으로 90도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을 회전시키는 기능을 뜻하고, 여기 펜은 이제 여기다가 원하는 색깔로 글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을 입력하실 때는 마우스 클릭과 드래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인트 모양은 이제 이런 배경 픽셀들을 칠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텍스트는 이제 이 사진에
글을 추가하고 싶을 때, 직접 쓰는 게 아닌 컴퓨터로 타자를 입력해서 글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우개. 지우개는 이제 픽셀 단위로 해서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지울 때,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할 때 이 지우개를 통해서 이렇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 크기를 키우실 때는 컨트롤 버튼과 플러스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 지우개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이드. 스포이드는 이제 여기서 고르는 색이 아닌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찝어서 추가시키실 수 있는, 여기에 보면은 현재 색이 내가 스포이드로 찍은 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색깔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돋보기. 돋보기는 말 그대로 확대를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브러쉬에서는 이제 색을 칠할 때 있어서 브러쉬, 이게 붓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기능별로 그려지는 모양이 다 다르면서 사진에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칠할 때 이런 브러쉬 기능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색을 칠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형. 도형은 이제 여기 현재 정해져 있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둔 모양이고, 이걸 통해서 사진을 쉽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뭐 도형의 채우기 혹은 뭐 크레용, 마커, 수채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도형을 꾸미고 그 도형을 꾸민 걸 통해서 사진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양이 얼굴을 강조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기. 크기는 이런 칠해지는 브러쉬나 도형, 그 다음에 연필 모양, 이런 것들이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거고, 자, 1번 색과 2번 색이 있는데 1번 색은 이제 마우스 왼쪽, 2번 색은 2번 색을 누른 후에 마우스 왼쪽을 통해서 1번 색, 2번 색을 각각 따로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색 편집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색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색상 RGB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색을 직접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저장하실 때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형식으로 누르신 후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스캔 또는 카메라에 보낼 수 있고, 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바탕에 배경화면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판에서 직접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봤으면 그림판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 프로그램에서 단계 레코더. 단계 레코더는 이제 컴퓨터에 카메라가 있을 때만 쓸 수 있고, 녹화 시작이나 녹화 중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음성이나 영상을 찍고 그거에 대한 중지나 촬영,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장입니다. 메모장은 저번에 열었다시피 여기서 메모장 간단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보면은 파일,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제 메모장을 새로 킬 수 있고, 새로운 창을 통해서 메모장을 하나 더 키실 수도 있고, 혹은 열기를 통해서 메모장을 불러오실 수 있고, 저장을 통해서 저장하실 수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는 이제 저장 경로와 혹은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페이지 설정과 인쇄를 할 수 있으며 A4 사이즈나 여백, 그 다음에 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고, 인쇄를 통해서 현재 연결된 프린터에다가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편집을 통해서 실행 취소나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시간 날짜, 그리고 모드 선택 기능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 서식을 통해서 자동 줄바꿈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지금 메모장이 입력되어 있는 이 끝에 가면은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지는 이런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동 줄바꿈 밑에 글꼴을 보시면은 글꼴체, 현재 어떤 글꼴체가 있고, 이 글꼴체를 지정한 후에 스타일은 한글에 비해서 되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굵게나 아주 굵게, 아주 굵은 기울임, 아주 굵은 기울임 꼴, 그리고 여기서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크기는 여기서 숫자를 입력하셔서 직접 지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보기를 통해서 확대나 축소, 그리고 상태 표시를 통해서 아래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도움말을 통해서 이제 메모장을 이용하다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 프로그램은 문자표입니다. 문자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문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수 문자나 아니면 다양한 글꼴에 대한 문자 등을 확인하셔서 메모장이나 아니면은 제목 이런 데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빠른 지원입니다. 이제 빠른 지원은 컴퓨터 원격을 통해서 내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은 되는데 컴퓨터가 멈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컴퓨터를 원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도우미 코드를 입력해서 하실 수도 있고, 원격 연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워드패드입니다. 워드패드는 한글 문서와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제 워드패드라는 이런 메모장을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이 문자에 대한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글꼴을 한번 바꿔보, 휴먼 둥근 헤드라인으로 바꾸고 크기를 24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엔터를 입력 후 왼쪽 정렬을 눌러주시고 글꼴을 14포인트로 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러한 내용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입력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첫 번째 기능입니다. 여기 1번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드래그를 씌운 후 그 글꼴 밑에 있는 굵게 버튼을 눌러서 1번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2번을 굵게를 취소하고 기울임꼴, 3번을 밑줄을 이용해서 각각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4번은) 취소선, 5번은 아래 첨자, 6번은 위 첨자. 자, 이렇게 한번 6번까지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까지 입력하셨으면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텍스트 색과 텍스트 강조색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색 1번을 통해서 텍스트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 색은 여기서 지정하실 수 있고 혹은 다른 색을 눌러서 좀 더 다양한 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녹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텍스트 강조색을 통해서 검은색을 주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기능은 이제 들여쓰기와 내어쓰기 기능인데, 들여쓰기는 누르게 되면은 일정 공간만큼 이 앞에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너무 많이 했을 때 내어쓰기를 통해서 다시 뒤로 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단락에서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혹은 양쪽 맞춤을 한 번씩 눌러서 문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 기능입니다. 사진 기능을 통해서 바탕화면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러면 이런 그림을 여기다가 저장하실 수도 있고, 날짜 및 시간을 추가하실 수 있으며, 개체 삽입을 통해서 이러한 개체를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찾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기능을 통해서 정보화를 집합 정보화로 바꿔보겠습니다. 정보화를 입력해 주시고 집합 밑에 바꿀 내용 집합 정보화로 바꾸신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하게 되면은 정보화라고 써져 있던 모든 글들이 집합 정보화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선택 기능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선택해서 지우거나 아니면은 한 번에 내용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패드의 기능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면은 다 알아보셨고, 워드패드도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나 불러오기, 아니면 새로운 워드패드를 만들기, 인쇄, 메일로 보내기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조 프로그램의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 같은 경우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원격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고, 현재 여기다가 컴퓨터의 이름 등을 입력하셔서 연결을 누르게 되면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그 컴퓨터가 그 공유를 희망을 하면은 원격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프로그램의 마지막인 캡처 도구입니다. 캡처 도구라는 거는 이제 원하는 사진이나 아니면 원하는 화면을 그 장면만 잘라서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왼쪽 클릭 드래그를 씌우면은 이렇게 화면이 잘려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색을 칠하거나 혹은 지우개를 통해서 다시 지우실 수 있고, 여기는 자유형 캡처, 사각형 캡처, 천 캡처를 통해서 캡처하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캡처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새 캡처, 내기, 복사 혹은 도구에서 펜과 이런 것을 지정하실 수 있고, 예를 들면 바탕화면에서 나는 자유형으로 캡처하겠다 해서 이 OBS라는 스튜디오 하나만 한번 캡처해서 책으로 빨간 펜을 입력한 후에 어,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받고 계시는 교육생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무 프로그램이나 하나 자른 후에 직접 캡처하셔서 글을 입력해 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내가 캡처하고 입력했던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윈도우스의 시스템 기능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윈도우스 관리 도구입니다. 관리 도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 PC. 내 PC라는 것은 현재 컴퓨터의 내 컴퓨터랑 똑같은 기능이며 예전에 내 컴퓨터라고 되어 있던 게 현재 내 PC로 명칭이 바뀐 상태입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으며 각각 속성에 들어가서 디스크 상태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제 윈도우가 아닌 컴퓨터 자체의 기본적인 명령어인데, 이거는 이제 슬래시 헬프나 슬래시, 이거는 이제 명령어로 컴퓨터 언어로 직접 입력해서 뭐 삭제를 하거나 파일을 불러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cd 점점을 하시면은 여기 w 이 w 모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명령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행창. 실행창은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폴더 이런 주소들을 여기서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메모장을 똑바로 입력했는데도 이렇게 찾을 수 없다고 뜨는데, 왜냐면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저장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모장은 노트패드를 해서 열어보면은 메모장이 바로 실행시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창을 통해서 메모장을 직접 한번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실행, 여기에 노트패드를 영어로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와 같은 창이 뜨면은 실행창을 무사히 성공시키신 겁니다. 자, 그럼 종료해 주시고, 다음은 작업관리자. 작업관리자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강제로 끄거나 지금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어판. 제어판은 첫날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이런 제어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접근성. 접근성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으시다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밖에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 윈도우 스피치 레코니션, 이거는 이제 음성 설명 같은 건데 현재 이상이 있어서 설정이 안 되는 거고, 내레이터,
이런 식으로 내레이터를 키게 되면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레이터는 현재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고, 이제 이런 방금 알려준 것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거에 관한 말로 이제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돋보기. 돋보기도 마찬가지로 시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며, 이제 여기서 배율을 통해서 돋보기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 시중지, 플러스를 통해서 확대를 하실 수 있고, 마이너스를 통해서 다시 줄이실 수 있고, 돋보기의 기준점은 이 마우스의 커서가 돋보기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접근성에서 화상 키보드. 자, 화상 키보드는 이제 내가 마우스밖에 쓸 수 없는 상태, 예를 들면 한쪽 손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키보드가 고장났거나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기능이고, 한번 메모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메모장. 자, 여기다가 한번 글씨를 크게 띄워놓고 한번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마우스밖에 사용하실 수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내용을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러 틀리게 입력한 것도 있고 띄어쓰기나 엔터를 입력 안 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페이스바는 이쪽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띄어쓰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어를 입력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한영키를 눌러서
자,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대문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Shift를 눌렀을 때 여기서 특수문자 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자 버튼을 통해서 현재 이 등록되어 있는 한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한자로도 글자를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키보드의 모든 기능을 마우스를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둔 게 화상 키보드이며, 한번 지금 이렇게 입력했던 것을 따라서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도 직접 입력해 보시고, 한자 변환, 숫자 입력,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로 숫자 입력을 통한 특수문자 입력, 한영키를 통한 영어 소문자 입력, 그리고 대문자 입력, 그리고 이곳에 키보드 화살표를 통한 커서 이동 또 한 번씩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상 키보드의 우측에 보면은 탐색 위로 아래로 고정 투명 등이 있으며, 위로는 이제 키보드를 위로 보내는 것, 아래로 보내면은 키보드가 화면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키보드가 현재 이 위치와 이 크기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투명을 하게 되면은 키보드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은 이상 없이 그대로 되고, 키보드 인터넷 창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키보드를 감출 때 사용하는 게 투명 기능입니다. 자, 이것까지 통해서 지금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접근성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과 접근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에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기기에 고장이 있어서 컴퓨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컴퓨터를 다룰 때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한컴 타자와 영문 타자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숙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타자 연습은 모든 컴퓨터나 문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고 해도 좋을 만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 수업을 꼭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